자, 여러분, 우리 지난 온라인에서 했었던 뇌 속의 전달자 신경 전달 물질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막 수업 들으면서 잘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서 선생님이 이번 온라인 클래스의 첫 번째 시간은 지난 수업의 내용을 정리하고 쪽지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방식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수업 들었던 내용 기억하시면서 교과서에 있는 학생들은 교과서 보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오토레비 박사의 실험에 대해서 했었어요. 미주신경이 붙어있는 개구리 심장과 미주신경을 제거한 개구리 심장을 자 각각 어디에 담았다? 그쵸. 링거액에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링거액이 서로 통하게 연결을 한 거죠. 뭐 정확하게 어떤 실린더였는지 알 수 없지만 여기는 미주신경이 붙어있는 개구리 심장과 여기는 미주신경이 제거된 개구리 심장을 놓고 이 두 개의 링거액을 서로 어떠한 기구를 통해 연결을 해놨던 거죠. 자, 그랬더니 첫 번째 개구리 심장에 붙어 있었던 뭘 자극했죠? 미주신경을 자극했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에는 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애가 제거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A에 있던 개구리에 신경 자극을 가했더니 B에 있었던 개구리 또한 똑같은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미주신경이 있는 첫 번째 개구리의 심장은 물론 미주신경이 없는 두 번째 개구리의 심장도 박동이 느려지는 효과를 가져왔죠. 그러면 첫 번째 개구리의 심장에 심장의 속도가 박동이 느려지도록 하는 어떠한 정보를 보냈는데 어떤 연결 고리에 의해서 B에 있는 개구리의 심장도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의 미주신경에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실험이었죠. 자, 그 다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었던 신경 전달 물질의 전달 과정을 그림을 한 번 더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주머니 모양의 소포체가 있었고 이 소포체 안에 있었던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어떠한 신경적인 자극에 의해서 이 주머니로부터 나오게 되죠. 터져 나오게 되면 요 간격이 생기는데 이 간격을 우리가 연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간격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던 신경 전달 물질들이 다음 세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함께 짝을 이루어 만나는 누가 있었어요? 수용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자, 그래서 교과서 그림에 보면 소포체라고 하는 물질이 터져 나오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수용체라고 하는 자기 짝을 만나서 자기 짝에게 딱 맞는 짝을 만난다고 해서 얘를 열쇠 그리고 수용체를 열쇠 구멍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렇게 만나게 되면 두 가지의 경우로 통로가 열리게 되는데 하나는 수용체 자신이 스스로 길이 되는 방법과 이온의 통로가 이렇게 열리는 방법이 있다. 라는 데까지 배웠죠. 자, 그러면 괄호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저장되어 있던? 그렇죠.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던 신경 전달 물질이 연접이라고 하는 요 틈새로 방출되게 되죠.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이 연접 틈을 흘러서 다음 신경 세포막에 도달해야 하는데 요 연접이라고 하는 요 틈을 이용해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특정 누구랑 수용체와 결합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결합을 하게 되면 뭐가 열려요? 이온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온 통로를 통해서 양이온 혹은 음이온이 신경세포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원래 상태는 어떤 상태? 음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신경세포가 흥분하게 되면 양전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흥분이 뭐 하게 되면 억제되게 되면 음전하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의 신경세포는 수천 개의 신경세포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뇌 속에서 하나의 신경세포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그 정보들이 전해져 가는 엄청나게 많은 길에 장애를 가져오므로 어떤 신경적인 장애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이 눈을 갑자기 못 본다든지 아니면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쓰러진다든지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배웠죠. 자, 그 다음 이제 방금 했었던 것을 표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뭐가 투입되게 되죠?
양이온이 투입되게 되죠. 양이온이 투입되게 되면 나트륨이나 혹은 칼슘 이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양이온이 투입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흥분하게 된다. 그래서 양이온이 투입되게 되면 흥분하게 되고 음이온이 투입되게 되면 염소나 이온 등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음전하가 흥분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해서 원래는 어떤 상태라고? 전하의 상태를 띠고 있다라고 했죠. 자, 다음은 이제 쪽지 시험 한번 봐볼게요. 우리 1학기 때도 이런 쪽지 시험 하면서 단원을 정리했었다. 그죠? 자, 이 글은 설명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 제재가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들은 나중에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해석한 글을 정리를 하면 이 글은 뇌에서 신경세포 간에 어떻게 정보가 전달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해서 아까 그림으로 설명했던 거 같은 거죠. 소포체라고 하는 주머니에 저장되어 있던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 더 얘기하면 주머니에 있었던 신경 전달 물질이 터져 나오면서 어디를 거친다? 시냅스, 그러니까 연접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 다음 세포로 전달되기 되는 그 통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 터져 나온 신경 전달 물질들이 각각 자기에게 맞는 소포체를 만나게 되어서 스스로가 길을 열거나 혹은 이온 통로를 만들어서 들어오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신경 전달 물질에 관한 향후 연구와 앞으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될지와 그 성과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설명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보겠습니다. 문제 OX. 가장 단순한 우리가 실제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복습하는 거죠. 1번 인간의 뇌의 산소 소모량과 혈류량은 산소와 혈류량은 교과서 내용 기억나요? 면적이나 무게에 비해서 산소를 쓰는 양은 인간의 몸의 다른 부분에 비해 무게 대비 10배를 차지하더라. 그래서 엄청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오. 자, 두 번째, 한 개의 신경세포는 자신과 짝을 이루는 다른 한 개의 신경세포와만 정보를 주고받는다? 선생님 아까 뭐랬지? 한 개의 신경세포는 수백에서 수천 개의 신경세포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라고 했죠. X. 3번, 단순하게 보면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의 전기를 흐르게 하는 여닫개와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죠? 여닫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열고 닫는 기능을 하죠. 자, 그 다음 4번 오토레비 박사의 실험으로 신경 전달 물질의 존재가 처음으로 증명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이전에는 그냥 거미줄처럼 이렇게 얽혀 있었던 세포질이 서로 정보를 전달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미주신경이 제거되어져 있는 개구리 실험을 통해서 뭔가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O. 그래서 OX 문제 네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 자 밑에 있는 거 함께 볼게요. 다음 괄호 안의 말 중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은 분자 자신이 이온 통로가 되거나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수용체 옆에 있는 이온 통로가 활성화되는 방법이 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자? 수용체의 분자일까? 소포체의 분자일까? 라고 물어보죠. 자, 소포체라고 하는 것은 뭘 소포체라고 한다고 했지? 주머니 모양의 말단 부분에 있는 요 신경세포를 포함한 요 부분을 소포체라고 하는 것이고 수용체는 여기서 흩어져 나온 떨어져 나온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만나게 되는 짝이죠. 얘랑 만나야지만 이온의 통로가 열린다고 했으니 뭐가 될까요? 그치, 수용체가 되겠죠. 되죠? 2번 평상시에 신경세포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세포 내로 뭐가 들어오면 세포의 음전하가 커지게 될까요? 뭐가 들어오면? 그렇지. 음이온이 들어오면 음전하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신경전보가 신경섬유막을 통해 말단부로 전파되어 오면 소포체가 신경세포막과 결합한 후 터져서 신경전달 물질이 어디로? 요 간격. 세포와 신경전달 물질이 터져서 여기를 건너 세포로 전달되어 오는데 요 간격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연접. 혹은 뭐 과학 용어로는 시냅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연접이라고 한다. 그 다음 신경세포 사이에 정보 교신을 담당하는 화학 물질을 뭐라고 할까요? 정보를 전달해 주는 이 아이를 신경 전달 물질. 이게 박사의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죠. 자, 그 다음 연접이라고 하는 단어. 아까 어떻게 소포체로부터 세포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건너야 하는 요 간격을 연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디일까요? 신경세포, 세포막, 그리고 보통 신경전달 물질이 저장되어 있는 곳, 기억부터 볼까요? 보통 때 신경전달 물질이 저장되어 있는 주머니를 뭐라고 하죠? 소포체. 니은 세포막에 있는 특수한 구조로 신경전달 물질과 결합하는 아이, 수용체죠. 신경세포의 신경돌기 말단이 다른 신경세포와 접합하는 부위. 그래서 얘랑 만나기 위해 만나는 요 부위를 우리가 연접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1번 생체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생명 현상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 있어요. 무슨 성? 항상성.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 전달 물질에 따라 수용체가 개수를 달리한다고 했죠. 자, 그다음 주된 역할 뭐라고 그러지? 주역이다. 둘 사이에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 매개체. 맨 끄트머리를 말단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사원에도 말단 사원이라고 하는 건 제일 막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 단어, 요건 뭐 어휘 문제인데요. 영위하다. 경영할 영자에 할 위자야. 그럼 뭔가의 일을 경영하고 꾸려나가다라는 뜻이죠. 2번 다다르다, 뭐 도착하다. 명명하다는 어떤 이름을 불러주다, 지어 붙이다 라는 뜻입니다. 결합하다, 서로 관계를 맺어 하나가 된다. 자, 규명하다. 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라 라고 할 때 요거는 샅샅이 정보를 찾아서 그 진상을 밝히다 라는 뜻입니다. 진상을 밝히다. 그러니 잘못된 건 5번이죠. 자, 이제 소단원 정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사실적 읽기를 배우긴 했는데 과연 어떻게 적용해서 내신 준비를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기했었죠. 사실적 읽기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에서 주어지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하여 얼마나 그 정보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요약하여 일치하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주를 이루게 된다라고 했죠. 그럼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보겠습니다. 1번 각각의 신경 전달 물질은 특정 수용체 분자와만 결합한다. 그죠? 특정 수용체 분자와만 결합해요. 그래서 열쇠와 열쇠 구멍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2번 현재까지 뇌에서 발견된 신경 전달 물질은 40종류 이상이다. 자, 이게 교과서 어디에 나와요? 40종류가 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발견되었다. 됐죠? 3번 단백질로 구성된 수용체는 신경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수용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내용도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4번 보통 때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 섬유 말단부의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다. 그죠? 계속해서 나오는 거. 이 주머니 말단 부분에 저장되어 있다가 자극이 주어지면 터져 나온다라고 했죠. 5번 오토레비 박사는 개구리 심장 실험을 통해 미주신경 물질이 아세틸콜린임을 밝혀내었다. 오토레비 박사는 처음으로 뭘 발견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신경 전달 물질, 미주신경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거지.
그리고 이후에 그것의 이름이 뭐라는 것을 그것이 나중에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러니 5번이 잘못됐죠. 자, 그다음 2번 오토레비 박사의 실험과 관련하여 기억과 니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과 니은 여기 있네요. 미주신경이 붙어있는 개구리 심장과 미주신경을 제거한 개구리 심장에 대한 겁니다. 자, 수능형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1번 신경 전달 물질이 없다면 기억을 자극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니은에 영향이 없겠죠. 자, 우리 어떻게 했어? 요 링거액에서 요 링거액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한 건데 신경 전달 물질이 없다면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는 거니까 영향을 받지 않겠죠. 2번 기억과 니은이 담겨있는 링거액이 서로 통하지 않더라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군. 자, 통하지 않아. 얘가 통하지 않는다면 이 정보가 여기로 넘어갈 수가 없죠. 잘못된 건 2번이네요. 3번 기억의 미주신경을 자극했을 때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는 정보가 니은에도 전달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미주신경이 제거된 심장의 박동도 느리게 되었다라고 했죠. 4번 기억의 미주신경 말단에서 어떤 물질이 방출되어 니은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군. 그렇지. 여기에서 방출된 뭔가가 이렇게 전해졌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한 거죠. 5번 만약 실험에서 기억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도록 했다면 이렇게 정보가 전달되어서 여기 있는 애도 빨라지게 되었겠죠. 자, 그 다음 3번 A와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비유하자면 신경 전달 물질은 일종의 신경 전달 물질은 뭐라고 했죠? 열쇠이고 이 열쇠랑 딱 붙은 애는 열쇠 구멍의 역할을 한다. 얘가 신경 전달 물질, 얘는 수용체. 자, 답은 1번. 됐죠? 자, 그 다음 4번 윗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수능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자, 보시면 발전 방향, 전망, 변화 양상, 빗대어, 해결책, 장단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읽었던 요 글은 다시 읽지 않아도 본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볼게요. 자, 1번에 대상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교과서 지문의 끝에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지문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2번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다면 A, B, C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변해왔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건 과정, 뭐 요리를 하는 과정이나 흐름에 대한 거여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3번 이해를 돕기 위해 대상을 다른 것에 빗대고 있느냐. 어디에 빗대고 있지? 여기 보면 여닫개의 역할을 한다라고 빗대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빗대고 있죠. 그 다음 4번 대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에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야. 그냥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5번 대상에 대한 상반된 관점의 장단점 분석 없지. 자, 그래서 답은 3번. 5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이온 통로는 이온이 연접틈에서 신경세포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다. 그죠? 이온 통로는 소포체에서 나온 신경 전달 물질이 세포로 들어가기 위해서 수용체와 만난 다음 스스로 길이 열리거나 혹은 이온 통로를 열게 해주는 거죠. 2번 방출되는 수용체의 수에 따라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증가하거나 줄어들기도 한다. 요거는 자칫 잘못 이해하면 거꾸로 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옆에 보겠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합쳐져야 온전한 8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자, 밑에 내려오면 방출되는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어떤 이유로 줄어들면 수용체의 수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전부 다 받아들여서 양을 조절하는 항상성이 생긴다고 했지.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의 양에 따라 뭐가 수용체가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방출되는 수용체의 수에 따라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증가하거나 줄어든다라고 했으니 거꾸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잘못된 거. 이게 답이죠. 3번 나트륨 이온이나 칼슘 이온 등이 신경세포로 들어오면 신경세포는 흥분 상태가 된다. 흥분 상태는 양전화가 되었을 때 흥분 상태가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나트륨과 칼슘 이온은 양이온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온은 원자나 분자가 전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양의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을 양이온이라고 한다. 5번 신경세포의 흥분에 영향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에는 글루탐산, 감마 아미노뷰트리산 등이 있다. 흥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감마. 자, 이 아이들은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억제하는 것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마지막 6번. 항상성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가장 옳은 것. 기억, 날씨가 더울 때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의 양을 늘려서 체온을 내린다. 그러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겠죠. 이은 습관적으로 고개를 쭉 뺀 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목뼈가 일자로 펴진다. 고개를 펴면 펴진다. 이건 이 행동을 했더니 이렇게 나타난다 라는 거기 때문에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디귿 높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하여 포도당을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게 한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 작용에 영향을 준다. 리을 혈액 속에 염분의 양이 많은 경우 염분을 낮춰야겠네요. 신장에서 염분 여과를 조절해서 혈액 속의 염분 농도를 조절한다. 스스로가 하는 기능이죠. 그러면 니은이 들어가면 안 돼. 일단 니은을 모두 제거하고 나머지 기억이 가장 큰 답이죠. 그런데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1번 안 되고 5번 안 되고 3번 안 되고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인데 리을까지도 포함해야 하므로 답은 4번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배웠었던 전달 물질에 대한 뇌 전달 물질에 대한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